오늘 진짜 전략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달에 7년 만기 국채금리의 입찰이 그다지 좋지 않으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이 시작됐다. 많이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우려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금리가 안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최근 네. 들어서 뭐 증시도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의 환율도 전부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예. 예.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 주가 빠지더라. 그런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더라. 그런데 달러가 강해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 그건 아무래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가 성행한다, 뭐 비중이 크다. 네. 그 조건 입력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채 금리 오르면은 주식에서 매도 예. 주문이 나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달 25일이었나 7년물짜리 입찰이 좀 부진했고, 그때 이제 입찰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새로 발행되는 그 국채에 대해서 매수세가 부진했다는 얘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뛰고, 그때 이후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시장에서의 그게 이제 핫 이슈가 됐죠. 근데 이제 어제 10년물 그럭저럭 이제 입찰은 뭐 무난하게 됐는데, 한번 보시면 이래요. 지금 채권 시장 동향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이게 1.6도 훌쩍 올랐었던 게 지금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이제 한 이틀 약간 이제 안정이 되는 모습이죠. 지금 1.52. 우리가 지금 1.5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던데 1.5를 넘는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왔고 그런 상황이고, 이 아래쪽은 2년물. 이 보시다시피 10년물 이렇게 뛰어오르는 동안에 2년물은 그냥 옆으로 기고 있다가 그러네요. 최근 들어 조금 네. 꿈틀하다가 원위치. 2년물은 아무래도 단기물이다 보니까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연준이 워낙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 10년물 같은 게 이런 상황, 이것이 과연 뭐 때문이냐,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면은 인플레 때문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수급으로 앞으로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서 빚을 내야 되는 미국 정부 상황 때문에 등등인데, 자 여기서 이거는 자 기대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실질 금리도 상승 중 했다가 퀘스천 마크를 살짝 붙인 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10년물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명목 국채 수익률에서 아래쪽에 이 팁스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뺀 이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아래쪽에 이거는 실질 금리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쭉쭉쭉쭉 올라왔는데 요 이제 약간 음영 처리된 부분 보시면은 네. 작년부터 해서 그거죠.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 여기가 이 인플레이션은 막 올라가는 와중에도 실질 금리는, 즉 그동안에 국채 수익률이 쭉쭉 올라가는 거는, 그 명목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피셔 방정식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오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질 금리가 그만큼 안 쫓아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실질 금리도 올라오고 따라 올라왔는데, 이제 최근 한 이틀 이렇게 실질 금리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준 그래프다 보니까 확대나 최근 이틀이 조금 제대로 눈에 안 보입니다만, 자 이걸 갖고도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는 네. 지금 입 가진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맞아요. 일단 네. 그동안 살펴봤다시피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레리 서머스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 것 같다. 네. 그랬죠. 여기도 골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폴 크루그만도 거기도 완전 민주당 바예요. 네. 네. 그런데 이 폴 크루그만 얘기는 갑자기 그 레리 서머스가 원조인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이 영구 침체론을 갖다 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이래봤자 잠시 붐은 올지 몰라도 이것도 안 된다. 고용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크루그만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네. 이
최근에 시장 금리, 국채 수익률 상승세 이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고용이 지금 좋아지지 못하고 경기가 좋아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서머스 얘기는 이런 식으로 돈 막 써제끼다가는 엄청나게 인플레가 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거 금리가 뛸 수밖에 없다 하는 워닝이었다면은 둘 다 나름대로 석학이요. 네. 둘 다 이빨로는 역대급 이빨을 갖고 있는 네. 그 둘이가 명망이 있는 거죠. 예, 예. 명망이 있는 좋은 표현이네요. 예.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월가에서 어지간한 아이비들 뭐 노무라니 무슨 뭐 모건 스탠리니 이런 데서 이쪽 얘기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내놓는 얘기가 대충 다 반영한 거 아닐까요? 국채 수익률이. 네. 뭐 바이든 1조 9천억 달러 통과될 거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지금 온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다음 향후 2조 달러가 될지 3조 달러가 될지 인프라 투자 이 부분도 과연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통과시킨 것처럼 의회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그게 잘 소화가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다 왔다는 식으로 이제 월가에서는 국채 더 오르겠나 하는 쪽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거 순식간이다. 그동안 1.5% 노래를 맞아요. 불렀는데 얼마 만에 왔냐. 뭐 여름쯤 가면 될까 2분기나 3분기 될까 했는데 3월 접어들자 말자 이렇게 왔는데 2%도 금방 갈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주식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채권 시장은 채권 시장대로 증시는 증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 가진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딪히는 거죠. 시장 장중에 흠질흠질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하다못해 테슬라 종목만 밤사이에 얼마나 출렁거렸습니까? 네. 그런 정말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크게 네. 나오고 있고 국채금리의 향방에 대해서도 경기 자체의 향방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자 이야기가 너무나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 국채금리 이렇게 오르니까 또 대형 기술주들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또 분석 나오면서 실제로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많이 빠졌었잖아요. 어제 결국 그리고 나스닥이 지수가 결국 플러스를 유지를 못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 못 갔던 뭐 다운에의 비기술주들은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증시 관련해서도 지금 서로 어떻게 말들이 엇갈리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 말쟁이들이 이렇게 말이 엇갈리니 실제 돈 태우신 투자자 사이에 매수 매도 간에 얼마나 그 공방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지금 CNBC나 블룸버그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월가의 주요 시장 관련 매체들을 보면은 기사들을 막 이렇게 훑다 보면은 왠지 주식 매수 쪽으로 가고 싶어져요. 네. 주로 이런 식의 기사들입니다. 데이비드 테퍼 같은 누군데요? 여도 그 어딥니까? 그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나는데 여도 나름대로 헤지펀드계의 거물이죠. 예. 그리고 잘 맞췄어요. 예.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테퍼가 점점 게링 불리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불리시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끼를 이 금리 상승세는 곧 안정될 것이다. 뭐 결국은 금리 더 안 오를 것이다 이러면서 오른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옵니다. 네. 뭐 자기 나름의 또 논리를 설파하죠. 그런데 이게 또 어제 컸어요. 지금 이 얘기는 도이치뱅크에서 한번 서베이를 해봤더니만 자 이번 주 백악관 대변인 말로는 금요일 날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조 9천억 하원 상원 다 통과한 거기에 대해서 서명하고 이번에는 1,400불이 지급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각 개인들한테 이게 얼추 4천억 달러입니다. 자, 1조 9천억 달러 중에서 실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해서 1,400달러. 지난 연말에 1월 달에 600불 지급됐었고 네. 작년 기억나시는 게 1,200불. 트럼프 대통령 막 사인까지 해가지고 예. 나갔던 거 1,200불. 그리고 연말에 900불. 그 900불이 1월 달 미국 증시 랠리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네. 이번에 또 1,400불. 아, 더 기여를 할 것이다. 1조 예. 9천억 중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토탈 그렇게 현금으로 살포되는 게 4천억 달러. 그 나머지
그 많은 1조 9천억 달러 어마무시한 돈 중에 대부분이 어디로 새는지는 따져보면 이제 허무해집니다. 네. 무슨 뭐 뉴욕, 캘리포니아 같은 민주당 쪽 이제 지방 정부들 그동안 방만한 행정으로 빵꾸난 거 그거 메꿔주고 어디로 막 새는지 이상하게 새고 4천억 달러인데 그중에 지금 roughly almost 반이라고 했는데 기사에 보면은 37%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가 젊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받으면 그중에 나 한 절반 가까이는 나 주식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네, 거네요. 네. 예. 그게 한 1,500달러예요. 예. 이 서베이대로 계산하면은 네. 이게 또 지금 다음 주쯤에 한 1,500달러가 증시로 들어올 것 같다 하는 이런 유동성이 얘기예요. 있다는 거네요. 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코로나라는 것이 코로나 덕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실행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막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데다가 또 돈을 지어줍니까? 네. 자, anyway. 그 다음에 제레미 시겔 교수, 이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도 알아주는 강설원자입니다. 이 양반 입에서 주식 빠진다 소리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얘기인즉슨 나스닥의 이 리바운드는 will unravel, 좀 흐트러질 것 같다. 나스닥 이 반등은 길게 못 갈 것 같다. 자기는 밸류 스탁, 가치주를 갖다가 그거 한대요. 향후 이제 한 62개월 동안 반년 내지 1년 동안 아웃퍼폼 하는 거는 비기술주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데이비드 테퍼는 곧 금리 상승세가 안정될 거라 했고 또 쟁쟁한 제레미 시겔 교수는 장기 채권 금리가 훨씬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가치주가 재미를 볼 것이다. 네. 다우는 35,000 넘어설 것이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저 같은 일개 이 애널리스트가 금리 더 오를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망이. 지금 미국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오른다 그러고 이 사람은 빠진다 그러고 하는 네. 중이에요. 그런데 시겔 교수 말이 맞긴 맞네요.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한번 겹쳐봅니다. 겹쳐보니 다 비슷한 속도로 올라오다가 다우는 지금 쿵 빠지고 나서 겨우겨우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한 거고 나스닥은 팬데믹 이전도 한참이나 회복했던 그럼요, 훨씬 이 많이 상황. 올랐죠. 예. 여기서 이제 끝부분 보시면 최근 들어서 나스닥은 못 가는 대신에 다우는 간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엄청난 지금 로테이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순환매. 기술주, 성장주, 빅테크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경기 민감주. 네. 그리고 가치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하다못해 금리 오르니까 골드만사스, JP모건 이런 애들이 막 가고 또 유가 뛰니까 쉐브론 같은 게 막 날아가고 그렇죠. 또 이제 4월 1일 날 개장한다니까 월트 디즈니가 훅 하루에 6% 7% 가고 그런 와중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은 돈 넣고 돈 먹기죠. 돈 넣고 돈 먹기. 이런 거는 지금 그동안 무슨 뭐 이렇게 쭉 살펴봤던 뭐 게임스탑을 비롯한 이런 유의 종목들 데일리를 보시거나 네. 일중 차트를 보시거나 이거는 뭐 좀 천박한 표현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본질입니다. 네, 단기 투자를 워낙에 네. 또 많이 하고 진짜 네. 미국에서는 뭐 게임처럼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또한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이거 한글로 직번역해가지고 뭐 돈나무 누나, 돈나무 돈나무 언니 누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분이 많이 투자를 한 것이 테슬라 대형 기술주였어요. 또 이번에는 또 우주 항공 쪽 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주 항공 테마가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렇게 대형 기술주 테슬라가 급락을 하니까 수익률이 많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갑자기 꺾였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런 의견 내놨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운영업계에 계신 분이 그 누구든 간에 네. 장점 뭐 고점 대비 한 10% 밀렸다고 아 이거 끝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과거에도 없었고 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운영업계에 몸담을 수가 없죠. 네. 늘 좋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그 업계가 돌아가고 돈이 안 빠져나가고 자 이제 제법 알려진 얼굴이죠. 네. 하루도 이렇게 인터뷰 없는 날이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매도 공세 가운데 buying opportunity 매수 기회를 갖다가 지금 아주 그것도 그레이트하답니다. 아주 어마무시하게 좋은 매수 기회를 찾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요거는 지금 아크 이노베이션 저 ETF에 금년 들어서 요 기사 나왔던 3월 8일까지의 흐름입니다. 네. 빡 치고 올라가다가 다 까먹었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뭐다?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왔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3월 5일 현재로 아크가 담고 있는 ETF에서 탑 홀딩스니까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거. 테슬라는 9.99%니까 전체에서 한 10% 가까이 담고 있죠. 테슬라, 스퀘어. 스퀘어는 저 전자결제 쪽이고 로쿠는 그거 아니에요. 넷플릭스 말고 이제 로쿠 사라 했던 그쪽. 네. 스트리밍 업체. 그다음에 5.7% 정도까지는 텔라닥 저 원격 진료 뭐 이런 쪽인데 저 아래쪽에 가보니까 줌 비디오까지. 와, 어쨌거나 느낌이 뭐냐 하면은 그때그때의 트렌드와 시대의 흐름을 갖다 잘 반영해서 섹시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죠? 느낌이지. 그런데 한번 보시죠. 1, 2, 3, 4등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흐름입니다. 네. 최근 1년의 흐름이니까 테슬라 이랬고 이 무렵부터 11월 초부터 해서 또 한번 랠리가 있었고 이쪽은 스퀘어하고 자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이제 왔는 겁니다. 아마 이 무렵에 많이 땡겼을 것 같아요. 네. 이 무렵에 많이 땡겼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벌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장 끝났습니다 소리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들어왔거든요. 이때 예. 또 크게 뭡니까 이거 한번 뭐죠 그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한꺼번에 띄웠던 날이 캐시우드가 이날입니다. 이날 하고 띄우고 나서 지금 밀리고 그런 상황인데 또 로쿠나 텔라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고점 대비 거의 많이 비슷하니까 하락했네요.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어쩜 저렇게 귀신같이 저렇게 급등할 종목을 저렇게 곤란했지? 그게 아니고 네. 이 캐시우드에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데로 돈이 몰렸는데 그 몰린 돈으로 이쪽으로 갖다 부으니까 이렇게 밀었다. 올랐던 예. 겁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얼만큼 왔다 싶은 상황 하에서 어떤 밸류에이션에 부담도 느껴지고 하면서 차익 실현이 오고 금리도 뛰고 하다 보니까 밀리는 와중에 돈도 좀 빠져나가고 그런데 또 그저께는 어땠나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하루에 20% 뛰었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출렁출렁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운용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장 나쁘다 소리 안 한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거죠.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했다. 그리고 앞서 살폈던 도이치의 서베이처럼 이제 1,400불 받으면은 젊은 친구들은 그 중에 한 적어도 37%, 적어도 한 절반 가까이를 또 주식으로 뛰어들겠다고 하니 이 장에서 또 한 번의 유동성, 지난번 1월 같은 600불 나눠줬더니만 1월 같은 랠리 왔으면 네. 1,400불 나눠주면은 뭐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그런 상황. 그런데 기술주는 여전히 이 와중에도 못 갔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의 이 변동성에 따라서 요즘에는 뭐 주식시장 그리고 네. 앞서서도 외환시장도 함께 변동성을 네.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어요. 1,140원대까지 훌쩍 또 올라섰는데 앞으로의 방향성도 사실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나왔다시피 예. NDF 시세가 한 5원 이상 밀렸잖아요. 자, 주식 오르고 네. 달러도 어느 정도 변곡점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냥 환율로 바로 가시죠. 예, 환율로 가면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얘기는 그동안에 늘 했던 얘기의 네. 연장이니까. 자, 유로 달러가 이렇습니다. 유로 달러가 일간 차트로 보시면은 최근에 꽤나 1.235 언저리 갔던 게 지금 1.2 밑으로 내려와서 1.19도 잠시 깨고 내려갔는데 이게 지금 200일선에 왔는 거예요. 200일선에 왔고 네. 또 그냥 지금 제가 채 그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작년 3월
하순 이때부터 해서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하시다 보면은 이 선이 눈으로 그쪽이네요. 보시더라도 걸리겠죠. 자,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그동안의 유로 약세 흐름도 조금은 이제 한번 지지선에 왔고, 그리고 오늘 밤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22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22 한번 보고 하겠다는 것이고, 달러 위안은 어쨌거나 여기서 6.45 근방에서 다지고 다지다가 어쨌거나 돌고 있는 중입니다. 돌고 있는 중인데 유로가 많이 빠졌고 그동안에 네. 얘는 200일선까지 왔고, 위안은 이제 겨우 60일선 열어서 120일선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딱 중간입니다. 유로가 제일 많이 약해졌는데 그동안 위안도 약해졌는데 우리는 그 중간 정도, 유로보다는 덜, 그런데 위안보다는 조금 더 급하게 약해졌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 200일선 저항을 앞두고 1140 빨리 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왔고 1135원에서 조금 공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좀 빠지고 뭐 이런 금리 좀 뛰고 하다 보니까 인터뱅크에서 조금 롱 플레이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1140원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과연 요 구간을 갖다가 제대로 올라섰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고, 짧게는 오늘 밤 22가 최근 금리 상승세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네. 아니면은 유로 약세가 차라리 그들한테 좀 편안하게 여겨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 또 결국은 또 다음 주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FMC에서 결국 어떤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해주는지 한번 보고 환율 방향 잡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단기 타겟은 채웠습니다. 한 1140원 네. 근처를 봤다면은 그 다음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유로, 위안 뭐 할 것 없이 딴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